우리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해보는데,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이항분포는 어차피 확률 질량함수고, 정규분포는 확률 밀도함수야. 그럼 서로 다른 함수야. 그래서 다른 함수인데, 이항분포에서 이 어떤 우리가 확률 질량함수 NCx에 px 1-p n-x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표가 이렇게 있는데 0부터 1 쭉 해서 뭐 n까지 이렇게 있을 때 x 얘가 뭐 nc0에 뭐야 1-p에 n제곱 nc1에 뭐 이렇게 p에 1-p에 n-1 해서 ncn에 p에 n제곱. 그래서 이 각각들의 확률 값을 해서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그냥 뭐 여기서 이항분포로 나오면 해당되는 부분 확률에서 더해주면 되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얘가 만약에 이제 구해서 이제 여기가 시그마 예를 들어서 만약에 x는 0부터 3뭐 한 100까지 100까지 그럼 100cx에 px에 1-p에 n-x 이제 이렇게 구해주는 거잖아 지금.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 x는 뭐 40부터 100까지 100cx에 x 곱하기 100cx에 px에 x를 평균까지 확률만 만약에 얘를 구해라. 그럼 얘를 구하라 면 40부터 100까지는 그 해당되는 확률 각각 다 구해서 전부 다 더해줄 수 있냐?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 그리고 굉장히 많잖아 이거를. 그래서 이걸 다 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구해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구해줄 수가 없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그냥 근사화 시키는 거다. 정규분포로 근사화. 정규분포를 해서 그냥 여기부터 40부터 100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그냥 넓이를 구해주자. 그냥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계산하기 힘든 부분이 나올 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넓을 때 이거는 걸 구하기가 힘들 때 이거를 이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이항분포를 이제 이 형태를 PNP의 형태를 정규분포로 바꿔주는 거야. 정규분포가 m 시그마의 제곱인데 그럼 얘를 평균이 np였으니까 얘를 np 얘가 np에 1-p 요런 걸로 바꿔줘가지고 그래서 이 정규분포로 해서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그냥 넓이를 구해서 이용을 해주는 거다. 이게 정규분포의 근사화인데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게 정규분포의 근사화인데 그럼 이 정규분포를 근사화할 때 근데 이게 항상 다 되는 건 아니다. 항상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시행 횟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 태양은 충분히 크다라는 건 어느 정도 돼야 충분히 큰 거냐? 시행 횟수가 한 몇 번 정도? 시행 횟수가 한 몇 번 정도 되면 충분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하빈아 한 몇 번 정도면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크지? 만 번은 너무 크지? 문경아 몇 번? 세 번? 세 번. 세 번은 좀 그렇지 않냐? 자, 그래서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확률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한 10번 정도만 해도 충분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NP가 5 이상이면 NP가 5 이상이면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거야. NP가 5 이상. 그래서 N이 10이고 P가 2분의 1이면 그냥 5가 되지? 그래서 10번 정도 했을 때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걸 충분히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은 다 조건에 만족하는 거지. 근데 요 시행횟수가 뭐 몇 개 안 되고, 시행횟수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각각 그냥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거고.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화하기 위한 조건은 NP가 이제 N 값이 이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은 NP가 5 이상일 때가 되는 거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만 바꿔주는 거니까 그건 문제로 한번 보면 자, 그 개념성 나이트도 이제 문제 보면 자, 대표 유형 1번에 자, 1번을 보면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192번 던질 때 자, 그럼 시행의 수가 192고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야. B 시행의 수가 192. 두 개 모두 앞면. 두 개 모두 앞면이니까 앞면 나오고 두 개 모두 앞면 나오는 게 4분의 1이지. 그럼 190 곱하기 4분의 1이면 5보다 훨씬 더 크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규분포를 근사화 시켜줄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192의 4분의니까 이걸 정규분포로 근사화해서 평균 얘랑 얘 곱하면 얼마입니까? 144인가? 맞나? 144? 아니지. 4분의 1이 144되냐? 48. 48? 48에 4분의 3 곱하면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바꿔주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57 이하일 확률을 구해라. 57 이하. 그럼 P X가 57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요걸 구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정규분포로 바꾸자면 G는 시그마 분의 6분의 57 빼기 48. 그래서 6분의 9니까 1.5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는 거다. 그래서 1.5 이하니까 1.5가 0.433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1.5 이하일 확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전체 넓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0.433에다 0.5 더해서 0.933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정규분포의 근사화 시킨 거다.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이렇게 나오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화 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요? 여기 아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그거를 바이블로도 한번 다시 한번 가보자. 바이블에서 258페이지가 있는데 자, 258페이지를 보면 자, 바이블의 258페이지니까 예제 4번도 자, 이제 보면 자, 예제 4번에서 자, 어느 대학의 공공연도 정시 모집 합격자 1차 등록 비율은 75%다. 그래서 이 중에 192명이래. 그럼 B 192명인데 등록 비율이 75% 4분의 3을 따르는 거네. 그럼 얘도 두 개 곱하면 충분히 5 이상이 되니까 이를 정규분포로 근사화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아까 이게 144지. 그러면은 144에 4분의 곱하니까 36이니까 6의 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얘가 132명 이상 등록. 자, 그럼 X가 132이니까 TG는 시그마 분의 6분의 132 빼기 144.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2 이상일 확률이니까 저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이상일 요 해당되는 요 부분을 보여주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뭔가 계획표상은 원래 추정은 다음 주에 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요거 풀어보고 추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 하나? 그래서 내일은 수투로 가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뭐 마이너스 2가 0.477이니까 답은 0.977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다. 알겠지요? 자
그럼 거기에 이제 개념 넓히기 4-3번하고 5-3번만 한번 보도록 하자. 4-3번하고 5-3번만 보면 자, 4-3번을 보면 자, 4-3번을 보면 자, 어느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등산화에 대한 제조회사의 회사별 고객의 선호도래. 자, 192명의 고객이 한 켤레씩 등산화를 산다고 때 C회사 제품을 선택한 학생. 자, C회사. 자, 그러면은 얘는 B 192명이 있는데 자, C회사 확률이 얼마야? C 선택할 확률? 4분의 1. 그럼 얘는 192에 4분의 1. 요거 갖고 하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정규분포 충분히 크니까. 이거 아까 똑같네 또? 아까 140? 140? 아니지. 맞나? 140? 4지 144. 맞나? 맞지? 144? 아니지. 4분의 1인데 4분의 3이니까 그럼 얼마야? 48? 48에 4분의 3을 곱하니까 6의 제곱. 아까 문제가 이게 이렇게 됐었지? 48에 6의 제곱. 자, 이걸 때 42명 이상이 등록 이제 42 이상이래. 그럼 P X가 42보다 커 나왔다. 그냥 이거 들어가는 거지. 응? 그럼 얘는 뭐야? 이거 P G는 자, 시그마 분의 얼마냐? 6분의 42 빼기 48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왔다. 그냥 이거 해주는구나. 할 수 있지요? 자, 5-3번도 한번 볼까? 자, 5-3번 나오면 자, 훈이와 준이는 농구장에서 자유투 시합을 하려고 하는데 성공하면 상대방에게 1,000원을 받고 실패하면 500을 주기로 했대. 자, 그랬을 때 10,000원 이상을 받을 확률. 자, 그러면은 훈이의 평소 자유투 성공률이 0.5일 때 100번을 연속해서 슛을 해서 10,000원 이상을 받을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얘는 성공하는 x를 x라고 하면 1000x 실패하는 x는 100번이니까 100-x가 되겠네. 그럼 실패하면 500원을 준대. 마이너스 500에 100-x 이렇게 되나? 얘가 얼마 이상? 10,000원 이상. 요걸 구해주라는 얘기네. 그러면은 얼마야? 1500x가 6만보다 커 나왔다 이거네. 그럼 x는 40보다 커 나왔다 이거지. 그래서 40번 이상 성공시키면 10,000원 이상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얘도 확률이 지금 뭐야? 100에 B 100에 성공할 확률이 0.5 2분의 1이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규 프로 근소화시키자. 그럼 50에 2분의 1이니까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 G는 시그마 분의 5분의 40 빼기 55.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커 나왔다.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니까 2가 0.48이니까 0.98.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10,000원 이상 받는다 이 얘기네. 0.98이니까. 하빈아 뭔 얘기인지 될까? 할 수 있지 여기는. 그치? 자, 됐지요? 왜? 잘 안 돼? 자, 문경아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좀 이따가 풀어보고. 잘 안 돼? 괜찮습니까? 확실합니까? 자, 우리 이제 추정으로 한번 가보자. 개념적 나이트 정보를 이제 다시 추정으로 한번 가보자. 추정. 그래서 하빈이랑 문경이 좀 이따가 그거 연습 문제도 다 풀어야 된다잉. 연습 문제 풀고 가야 된다. 자, 보면 자 이제 우리 추정을 나갔는데 이제 추정을 하는데 자 이제 통계적 추정. 통계적 추정. 자, 통계적 추정은 자 이제 보면 자 그래서 여기에 말이 나오는 게 이제 통계적 추정 단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모집단과 표본 이런 말이 나와. 모집단과 표본.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나왔으면 모집단이라는 거는 집합을 생각하면 그냥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전체 집합. 표본은 그 중에 일부분이지. 그래서 부분 집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이 나오면 모집단 표본. 그래서 모집단 표본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얘는 전체 집합. 그래서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부분 집합. 그 중에 일부분인 부분 집합이 되는 거다. 부분 집합. 자, 이렇게 되는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말이 이제 표본과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서 이제 모집단이 있고 전수조사라는 말이 있어. 그 다음에 표본과 표본조사라는 말이 있어. 그럼 모집단은 전체 집합이고 전수조사하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야. 그냥 싹싹 전부 다 빠짐없이 하나씩.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거는 뭐 우리나라 총 인구라든지 뭐 신생아 수라든지 이런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를 해야지. 근데 대부분은 전수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뭐 그냥 이런 거 뭐 시청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 정부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전수조사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조사를 해야지. 그래서 일부만 선택해서 조사하는 게 이게 표본조사다. 그래서 표본은 전체 중에 일부를 선택하고 그 중에 일부만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에 추출이라는 것도 있어. 추출. 그래서 이게 추출이라는 건 꺼내는 거야. 그래서 추출을 꺼내는 건데, 꺼내는 방법은 이제 꺼낼 때는, 이게 추출을 할 때는 임의 추출이다. 임의 추출. 임의 추출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할 때, 확률의 가장 기본 정의가 뭡니까? 확률의 기본 정의. 확률은 기본 정의가 뭐야? 누구든지 기대된 정도가 항상 똑같게끔 뽑는 게 확률의 가장 기본 정의지. 맞습니까?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것도 똑같은 거야. 누구든지 기대되는 정도가 똑같게끔 뽑는 게 이제 임의 추출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임의 추출이라는 건 확률의 기본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임의 추출의 방법에는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복원 추출은 뽑았던 걸 또 뽑는 거. 뽑았던 걸 또 뽑는 거니까 중복을 허용하는 거지. 그래서 중복을 허용해서 복원 추출에서도 중복을 허용하는 것 중에서 순서를 생각하면 중복 순열이 되는 거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중복 조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복원 추출은 뽑았던 걸 다시 뽑지 말아라. 그래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서도 순서를 생각하면 순열이 되는 거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 조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추출은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은 중복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거기 확인해서 보면, 자, 여기 몇 페이지야? 여기 이제 확인해서 보면, 자, 다음을 조사할 때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중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각 아파트의 가구의 수도 사용량, 각 아파트의 수도, 각각의 수도잖아. 그러면 각각의 수도는 그냥 하나씩 각각 다 뽑아야지. 들어가서 우선 이틀래 각 아파트의 수도 사용량. 자, 그래서 하나씩 딱딱딱 조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 시간은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없지. 그래서 이런 거는 표본 조사가 되는 거고, 건전지의 수명도 마찬가지로 표본이 되겠지. 건전지 수명을 다 조사해버리면 할 게 없는 거지. 이거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중간고사 성적, 시험 성적이야 각각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라는 거. 모평균, 표본 평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요거는 오늘 시간 될 때까지 한번 개념 정리하고 다음 주에 수정을 한 번 더 그래서 하도록 하자고.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인데, 모평균이라는 거는 원래 전체 집합에 원래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평균, 모분산도 원래 분산, 모표준편차도 원래 표준편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표본, 이제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 표준편차 이렇게 나와. 이제 여기에 표본이라는 거, 표본이 들어가면 평균 이제 모평균은 전체 평균이고, 표본 평균은 선택한 표본 몇 개가 뽑았을 거 아니야. 그 뽑았으면, 만약에 n개를 뽑았으면 표본 평균이라는 건 이제 평균이 x의 값을 이제 이 x로 갔으면 평균은 이제 여기서는 x의 표본 평균은 이제 x의 바를 써준다. x 바. 그래서 표본이 들어가는데 이 바 씌웠으면 표본이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 x 이제 1부터 x1부터 xn까지를 x1부터 x2 쭉 해서 선택한 게 n개를 선택했다. 그럼 n개를 선택했으니까 얘를 n개로 나누면 그냥 이게 평균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n개로 나누면 그냥 평균이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분산이라는 게 뭐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그래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서, 자, 표본 분산은, 자, 편차가 각각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x1 빼기 x바의 제곱, x2 빼기 x바의 제곱, 쭉 해서 xn 빼기 x바의 제곱, 이거를 다 더해서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니까 이거를 n개를 선택했으니까 여기 뭐를 나눠야 돼? n으로 나눠야 되지. 근데 이거를 n으로 나누다 보니까 좀 오차가 생겨요. 오차가 생겨서 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생겨서, 이제 이 차가 생겨서 오차가 생겨서 얘는 n-를 나눠주고 이거를 이제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s제곱 이건 표준편차는 그냥 이거 루트 씌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그냥 루트만 씌우면 되는데, 요거에 관한 문제는 이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에서 이 표본분산하고 표본표준편차는 인천에서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건 이거의 시험을 낸 학교는 굉장히 적습니다. 참고로 국제고에서는 시험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근데 물론 이거를 뭐 혹시 또 모르지, 학교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태까지 낸 적은 없고, 마찬가지로 다른 학교에서도 뭐 다현이 너네나 봄이 너네 학교나 다 어디서든 낸 적은 없다. 근데 인천에서 낸 학교는 딱 하나 있어서 예전에 송도고는 냈었어. 이거를 낸다고 해서. 그리고 문제집마다 이거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블랙라벨이나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 바이블은 그냥 개념 콕콕에 딱 한 문제 딱 들어가 있고, 여기는 물론 없고, 이거에 관해서 푸는 거는.
그래서 이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우리가 뭐다라는 것만 이 참고용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표본 평균이 이제 중요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중요한 거다.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할 거는 그 개념 3번에 이제 가 있는 몇 페이지냐? 122페이지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먹는 건 이거다.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표본을 선택한 거에 그거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표본 평균의 분산이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냐. 그냥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참고용이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과 표준 편차다. 그래서 이 평균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표본 평균은 평균이 표본을 선택했으면 이 이제 바만 씌우면 돼, 바. 그래서 평균이 2였잖아. 그럼 2x 바야. 그럼 2x 바는 그냥 표본을 선택해서 전체 나누나, 원래값 전체 나누나, 원래값의 평균이나 일부분을 선택한 거의 평균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냥 표본 평균은 원래 평균과 같다.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억할 건 이제 요거야. 그 다음에 이제 표본 분산. 자, 표본 분산이라는 거는 표본 분산이면 표본을 이제 n개를 선택하잖아. n개를 선택해서 그걸 이제 다 나눠준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럼 n개를 선택해서 나눠준데 n개를 선택해서 나눠주면 우리가 각각을 이제 점수를 x1부터 쭉 해서 xn까지를 다 꺼냈다 이거야. 그러면은 평균이 변함이 없으니까 평균이 몇 개야 지금? n개잖아. 그거를 n개를 곱한 거를 n으로 나눠주는 거야. n으로 나눠주는데 만약에 분산은 n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 n이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n을 곱하면 분산에서 n분의 vx 이제 n분의 x 이렇게 돼 있으면 분산은 요거를 어떻게 해? 분산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요걸 어떻게 해? 제곱해서 곱해야 되잖아. 근데 제곱해서 곱하면 n제곱으로 나눠줘야지. 근데 여기 선택한 게 n개야. 선택한 게 n개니까 n개를 n제곱으로 나눠서 분산은 n분의 vx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표본 분산이 이렇게 선택한 거를 n개를 다 곱한 다음에 그걸 n제곱으로 나눠서 n분의 vx, 표본 분산은 n분의 vx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이제 이거 루트만 씌우면 되지.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 x. 그래서 요게 이제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 그래서 표본 평균은 원래 평균과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선택한 거를 n개로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관계식을 알고 싶으면 뭐 그냥 몇 개만 정도 알고 싶으면 그냥 선택해서 요 밑에 예제처럼 밑에 설명처럼 x가 1, 2, 3일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그 중에서 크기가 몇 개인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고 분산 구해보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표본으로 들어가는 순간 표본 평균의 분산 n으로 나눠주고 원래 분산을 알겠냐? 분산? 분산 구하는 거 모르겠어? 그러면은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게 그냥 여기서 분산이면은 이게 x1, x 이제 똑같은 평균을 x개를 선택하는 건데 그냥 숫자로 한번 보는 게 제일 편해. 숫자로. 자, x가 여기서 x가 있고 px는 x가 있는데 여기가 1, 2, 3, 1이 있어. 그럼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래. 근데 이제 크기를 두 개를 선택했을 때, 두 개를 선택했을 때 평균. 자, 두 개를 선택해서 평균이면, 자, 여기서 이제 두 개를 선택해서 이제 평균으로 가면, 자, 얘가 두 개면, 요 이제 1, 1 꺼낼 수 있지. 1, 1의 평균은 1이지. 1, 2의 평균은 얼마야? 1.5. 2분의 3이냐?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어? 2 나올 수 있지. 그 다음에 2분의 5, 2.5도 나올 수 있고 3도 나올 수가 있겠네. 그러면은 전체가 몇 개야? 3 곱하기 3이니까 9개지. 두 번 꺼내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9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 2는 얘 한 번, 얘 한 번인데 순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9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요거 두 번 나오든지 얘 한 번, 얘 한 번 나오든지. 그래서 얘 두 번 나오면 9분의 1이고 얘 한 번, 얘 번 나오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인데 둘이 순서내니까 9분의 2에서 얘는 9분의 3. 그럼 2, 3은 얘랑 똑같겠지. 9분의 2, 얘는 9분의 1. 이렇게 돼. 크기가 두 개인 걸 선택하면. 자, 그럼 이제 얘를 평균을 한번 해보면 얼마냐? 2냐? 평균 2인가? 그래서 다 더하면 자, 그 다음에 분산은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제곱의 평균은 3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3분의 14 해서 분산은 얘가 3분의 14에서 2의 제곱 빼면 3분의 2가 되나? 분산은 3분의 2? 좀 잠깐 앉아있다가 좀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표본 두 개를 선택한 거에 표본 평균을 이제 한번 구해본 거야. 자, 얘도 평균 9분의 다 더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얼마냐? 1 얘는 3 6 5 3 이렇게 되나? 그거 얼마야? 9분의 18이니까 2지. 맞아? 그 다음 제곱의 평균은 저게 시간이